네, 편안하게 연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큰 그림 어떻게 완성돼 가고 있는 걸까요?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는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세장, 불장 다시 시작될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뭐 변종 코로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다지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쳐다보지 않는 것 같고요. 시장의 초점은 이제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이제 유동성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듯이 보여요.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견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오늘 경기 민감주 오르는 거는 순환매 일종으로 저는 봅니다. 계속 경기주, 또 성장주, 또 네. 대형주, 뭐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순환매를 계속 돌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배당 전까지는 어쨌든 대형주나 경기주가 조금 더 이제 무게감 있게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확실히 좀 성장주가 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주 산업 이제 건설주 쪽에서도 있고 또 조선주들도 요즘에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경기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죠. 오늘 루키라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전자. 뭐 좋은 얘기는 다 했는데 네. 근데 제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속도가 속도가 더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놀랍다 싶은 이제 생각이 좀 들고 네. 외국인들이 그간에 팔다가 좀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또 올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봐야 되겠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TSMC가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그 할인 정책을 폐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유리해질 거다라는 이제 내년도에 TSMC를 상당히 좀 따라잡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좋으면은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시장 동력은 여전히 강하다고 보고 있고 상반기 때는 이제 유동성 부분도 바이든이 지금 요번 거 갖고 안 된다 이러고 얘기 있잖아요. 네. 요번 거 갖고 안 되는데 바이든은 다음번에 또 할 거고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도 확실하게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동력이 다 살아있다면 내년 상반기 나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경기 어떤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뒷걸음질을 쳤잖아요. 그래도 수출 전선에는 저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시세가 바로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건설, 조선, 반도체까지 다 좋은데 다만 이 반도체 안에서는 종목별의 온도차를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반도체 투톱이 달리는데 반해서 지금 배당 끝나고는 중소형 주장 올 거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조금 그런 사이즈의 종목들을 찾는 게 유리한 건지 그리고 TSMC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메모리는 아직 시세가 좀 많이 안 나가지고 준비 차원에서 이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종목에 대한 어떤 픽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반도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반도체 쪽에는 아무래도 저는 소재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특히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또 오늘 한소케미칼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이 이제 소재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장비주 쪽도 나쁘지 않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신고가 냈다 잠시 쉬고 있는데 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기간 조정으로 보세요?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내년도에 또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메모리 쪽이 요즘에 이제 약간 좀 소강 상태죠. 지금이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진입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 칩리스 쪽에 이제 거의 파트너 쪽에서는 대장주인 뭐 에딧 테크놀로지라든가 또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펠리클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포트레이스트 이런 쪽에 이제 그 모멘텀 안고 있는 SNS텍 근데 FST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삼성전자의 낙점은 못 받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다 이제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DDR5 쪽에도 보게 되면은 뭐 엑시콘이라든가 뭐 아비코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뭐 심텍 이런 종목들이 좋잖아요. 다들 이제 가능성들이 다 있고 저는 지금 현재 대기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매기만 돌면은 그쪽에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력된 것 같이 제가 여쭤보자마자 종목이 딱딱딱딱 다 열거가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데요. 네, 기회에 찾아볼 종목 많다고 합니다. 리스트도 이거 잘 정리해 두셨다가 맥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경기 민감주의 강세는 배당 전까지만 조금 더 화려하지 않을까, 순환매가 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배당이라고 봐주셨잖아요. 이제 배당주 막차 탈 날이 며칠 남지가 않아가지고 탑승 기한이 탑승할까, 네 말까 오늘 종목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아직까지는 뭐 이제 배당 28일 날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배당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이 또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도 많이 이제 눌렸다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 그래서 이제 가니까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사실 지금은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뭐 포스코나 이제 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선 반영했다고 예, 그래서 선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지금은 배당 매력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늦은 거 아닌가. 또 그것만 보면서 종목을 지금 픽업해가지고 네. 배당 먹고 나오겠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너무 좀 작다 기대 수익치가. 막판 탑승을 예,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배당락 전에 분명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배당락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 투자는 지금은 조금 늦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단지 이제 삼성그룹주들은 지금 이제 별도로 좀 이제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너무 크니까 상속세가 11조인데 나눠서 내도 그 1년에 1조 이상씩 내야 돼요. 5회로 이제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1조 한 2천억 정도씩 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돈 마련하려면은 배당 좀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은 분기 배당도 늘어날 수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은 뭐 매력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대형주든 뭐든지 간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배당보다는 좀 중기적인 어떤 성장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당이라는 토끼만을 찾아서 지금 사는 거는 늦었다고 판단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당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내가 챙길 수 있다면 정말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종목은 조금 선별이 가능할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지금은 좀 찾기가 좀 힘들고요. 네. 저는 이제 뭐 경기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좀 못 올라온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성장성과 본다면은 조선주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조선주.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의류주 아직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의류주 같은 것들 이제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뒤늦은 탑승보다는 다른 쪽에서 기회 찾아보는 것도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은 어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LG전자가 갑자기 저희가 마켓통 한 2부 즈음에서 어제 급등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정말 획기적인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좀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매물수가 좀 거치고 있거든요. LG그룹주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전기차. 네. 저는 이제 그 LG전자의 회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변화가 확실히 되는 이제 지금 그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멀티플이 사상 최고치를 찍거든요. 14배까지 찍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운 성장판. 파운드리라든가 또 5G라든가 그런 쪽을 이제 시장에 인정을 해주면서 멀티플이 높은데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수소 쪽이라든가 신재생 쪽으로 진출하면서 성장판을 또 인정을 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 열린다면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G전자가 그동안에는 뭐냐면은 가전업체였고 각 그룹사들도 다 하는 일이 뻔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경기 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성장판이 이제 다시 열린 거죠. 그래서 LG 그룹 전체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실적을 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멀티플 상향은 충분히 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LG전자 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LG전자 지금 어제 상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LG전자가 상한가를 내다니 정말 상한가가 나왔는데 추세적인 상승 가능할 거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 LG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린 종목치고는 10배라면 좀 작죠. 삼성전자도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14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반 상승 흐름 뭐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은요.
각 그룹사별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제 그림이 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마그나가 이제 전 세계 3위 그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3위 부품 업체인데 같이 이제 합작하는데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이렇게 이제 이름의 회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인천에다 짓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용 모터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인버터, 차량 충전기 이거 다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동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전기 주면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을 실제로 분산해가지고 자동차 움직이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그 여기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겠다는 건데, 각 뭐 계열사마다 보면 LG전자는 그동안에도 보게 되면은 VS 사업부도 있었고, 지난번에 ZW 같은 경우, 그 헤드램프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또 뭐 인포테인먼트 사업 이런 것들 얘기는 쭉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좀 각을 좀 잡아가는 느낌이고. 전장 사업에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LG그룹 내에서의 밸류체인이 싹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배터리 만들죠.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센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전기차는 중요한 게 이제 영상 센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LG 하우시스는 여기는 지금도 차량용 내장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 수 있고, LG CNS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LG그룹 전체가, 하나그룹 전체가 수소 쪽으로 쫙 계열이 이렇게 밸류체인 형성이 돼 있듯이 LG전자도 전기차 쪽으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하나의 이슈다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LG그룹 전체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회극을 만한 뉴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LG전자가 지금 거의 7%까지 장중에 빠지기도 했고, LG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늘 거의 다 지금 LG그룹주들이 매물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지점에서 다시 잡아 들어가야 되나? 신규 진입 그런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LG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가 대장주기 때문에 LG전자 눌린다면 LG전자 들어가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LG 이노텍을 저는 또 이제 좋게 보는 게, 왜냐하면 LG 이노텍은 지금 애플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고, 마그나가 지금 애플 쪽에, 애플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에 지금 부품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인 것 같더라고. 마그나하고 애플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플 쪽에서 LG 이노텍이 센서 만든다면은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인데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주 유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력할 걸 좀 보고 있어서 LG 이노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LG 이노텍 눌리면 사자, 이렇게 전략 들어봤습니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볼까요? 잘 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적었습니다. 잘 간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주식시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산타랠리 드디어 맞이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심플하게 잘 간다. 이 부분으로 정리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